막 처음으로 얘기했던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면 뭔가 이 본질이란 게 저는 그러니까 초등 수학에서의 본질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어떤 수학 공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방금 전 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을 빨리 알기 위한 패턴을 알고자 하는 거는 사실 본질이 아닐 수 있죠. 보통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답을 구해내기 위한 과정과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고력이 본질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방식으로서 초등수학에서는 시각이나 촉각을 이용을 하는 거고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 사고력을 길러주는 방식을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과정의 목표가 어떤 시험 성적을 잘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조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답을 찾는 패턴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돌아가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본질과 관련된 건 사실 사고력에 대한 기초를 길러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뭐 저희가 조금 있다가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뭐 소위 말해 AI를 활용한다던가 할 때 조금 조금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저번에 그 얘기를 살짝 했나요? 그 수학 중독 얘기를. 네, 그죠, 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수학도 고대까지 가자면 그리고 문명의 시작 정도까지 가자면 게임 같은 존재였을 때도 있겠다. 그죠.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게임 중독자 같은 느낌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죠. 사실은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마누잔 같은 사람은 실제로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로 학교에서 수학 하나 배워오면은 그거를 낙서하면서 바닥이나 벽면에다가 낙서하면서 놀았다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은 그 계산적인 감각이 많았던 걸로 추론이 되기 때문에 추측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게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 프로가 되려면 수학적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나요? 스타크래프트 얘기했잖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도 결국에 프로게이머처럼 잘하려면 최적화. 그렇죠. 막 시간도 재봐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 수학이 어떻게 게임처럼 느껴지게 하는 교육이라면 즉 그냥 아무 때나 써먹을 수도 있고 뭔가 그냥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을 때 잠깐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로 다가오게 하면은 좋은데 문제는 한 증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걸 게임화하는 게 쉬울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증명을 하면서부터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 챗GPT 같은 거를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단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분명히 아직도 실수를 하거든요. 특히 계산 실수를 하거든요.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알기로 부호 실수 같은 것도 있고 있죠. 부호 실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실수를 했다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범위 내에서 내가 챗GPT의 실수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묻고 있을 때는 그냥 맘대로 문제도 풀어보게 하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챗GPT한테. 그죠. 단 나도 모르는 거를 챗GPT한테 물어보려고 할 때는 지식 위주로 물어보면 좋아요. 지식 위주로. 계산 위주가 아닌. 어떤 이론적 사실 위주로. 즉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 충분히 어떤 개념이나 그 개념
설명하기 위한 논리 과정들을 그 시스템을 네. 어떤 시스템을 배울 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물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단 이제 결국에는 수식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제를 중간중간에 추가해 줄까요? 라고 아마 챗GPT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할 때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요즘 수준에서는 그래도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체크할 수 있으려면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앞에서 먼저 이론적인 얘기를 충분히 GPT한테 공부시켜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고 보여준 예제를 봐야 돼요. 네, 그걸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걸 수식으로 적어도 정의 같은 거를 수식으로 쓸 줄 알고 그죠. 말로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줄 알 때 그죠. 기초적인 성질까지도 어느 정도 내가 설명할 수 있거나 수식으로 쓸 줄 알 때 그죠. 이제 예제를 보는 것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GPT랑 하는 거는 약간 게임 같은 요소가 있는 느낌이에요. 아, 있죠. 네. 있죠. 우리가 앞에서 수업 듣고 그거를 필기를 하고 네. 이런 작업은 사실은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게임의 요소는 있다고 하긴 좀 무리가 있어요. 그쵸. 그게 게임 같은 요소가 있으려면요. 현장에 있는 강의하는 사람이 엄청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대화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특히나 대학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쵸. 학생들이 이미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한 최소한 70% 80%인 경우가 많거든요. 강의실에. 네, 그걸 수학관대도 심지어 딴 것도 아니고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틀린 대답을 할까봐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높은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학은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이미 모티베이션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끼리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교수자가 그런 걸 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쵸.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GPT는 내가 틀렸다고 해서 뭐 자존심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거를 자꾸 이렇게 따져 묻고 해도 계속 끝까지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내가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죠. AI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약간 게임 같은 요소, 이런 지식 베이스의 어떤 토론, 이게 대학원 세미나가 그쵸. 요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대학원 세미나가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소수로 네. 서로 진행하는 건데 네. 결국엔 대학원 세미나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게 네. 내가 GPT한테 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기반으로 나는 이런 의견이야.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줘. 라는 질문으로 계속 문답 형식으로 쌓이는 게 대학원에서의 세미나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게임한다는 느낌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단 대학원 세미나 같으려면 사실은 대학원에서 그죠. 지도 교수님이 인내심이 GPT 그죠. 그치. 왜냐면 아시잖아요. 내가 석사 때 물어보는 건 얼마나 약간 그런 허접한 질문을 유인원 같이.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대화 없는 세상. GPT랑만 대화하고. 근데 그런 사적인 관계끼리만 대화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좀 약간 디스토피아 같은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게임 같이 한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꼭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학문이 게임 같이 된다는 과정이 전 대학원 때 좀 느꼈어요. 내 전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 그리고 그런 사실이나 뭐 어떤 주장들을 기반으로 요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했을 때 다른 쪽에서 아니 나는 요런 관점에서 요런 거 같은데? 요런 문답의 과정이 사실 게임은 뭐 반드시 이기고 지는 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이라는 판 위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무언가, 뭐 패라고 할게요 쉽게. 그런 패로서 누가 이기냐 지냐 요런 게임, 요런 핑퐁 같은 느낌이 대학원에서의 지식에 대한 핑퐁 느낌? 그런 관점에서 게임 같다라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현재의 그 GPT가 이제 뭐 GPT든 AI든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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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참고로 이 얘기가 AI 교과서를 옹호하는 걸로 착각하시진 다르죠.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I 교과서랑은 다르죠. AI 교과서랑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걸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AI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빈칸을 채워야 되는 게임처럼 앱을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뭐 2차 방정식 풀이법을 배웠다 혹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처음 배우는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은 자, 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진 다음에 이거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모르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일단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 볼까요? 네. 이런 식의 질문이 있을 때 네. 그러면 완전 제곱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거를 직접 써봐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보기가 있어서 네. 그걸 탭을 눌러야 되거나 그 아이콘을 눌러줘야 네, 되거나 네, 네, 약간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아 요런 걸 해가지고 나온 게 결국에는 근해 공식으로 일반화돼서 정리된 것 뿐이구나. 네. 그냥 좀 더 일반적으로 추상화된 상황으로 정리한 것 뿐이구나가 와닿게 해주는 감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정확히 보면서 네. 네.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하게 하는 거는 행동하게 하는 거 액티비티를 넣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이미 수포자 느낌인 학생이거나 혹은 중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중2병에 걸린 학생이라든지 혹시 아직도 사춘기인 학생이라든지 네, 이런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명해주고 수업해줘도 그냥 안 듣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요걸 어쨌든 내가 이걸 이수하려면 요걸 뭔가 아이콘을 골라서 넘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쨌든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그래도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게 기억에 오래 남고 계속 공부하고 싶고 이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없죠. 그렇지만 이럴 수 있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네. 혹은 닫긴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였어? 하면서 약간의 전환이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있거든요. 제 주변에 같이 네. 대학원 같은 방은 아닌데 다른 방에 있던 그 형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는 원래 수포자였는데 통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내 전공에 이 통계를 접목을 하는 걸 보면서 왜 수학이 필요한지 이제 알겠다고 똑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전환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저희가 뭐 잠깐 AI 교과서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거와 전혀 다른 방향이죠. 맞아요. AI 교과서는 역량에 따라 점점 차등화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이 지식의 폭을 자칫하면 더 멀어져요. 네,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조금 다르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세요.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하려던 얘기로 이제 넘어가자면 그래서 GPT한테 질문을 잘해야 돼요. 맞아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질문을 잘할까? 이제 일단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질문을 잘하려면 그 질문을 하기 위한 최소 지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논리 사고력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삼각형의 다양한 성질을 배우고 싶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GPT한테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 직접 쳐보면 좋을 텐데 그냥 네. 예상되는 거는 일단 가장 삼각형의 정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성질 위주로 쭉 나열해 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게 있는지 묻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 예제를 보여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기본 뭐 성질, 그쵸. 정의 혹은 예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죠. 내가 사각형을 생각해놓고 삼각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죠. 직선을 생각해놓고 혹은 선분을 생각해놓고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맘대로 챗GPT가 지 맘대로 내가 묻는 거 안 대답해주고 그렇죠. 다른 거 대답해줬어 라고 본인이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한 질문이라면 적어도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긴 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국엔 지식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삼각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곤란하죠. 그죠. 단 그래도 대충 모양은 아니까 대충 모양 아니까 챗GPT가 약간 수정해 줄 수 있겠죠. 아니 반드시 직선의 일부인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고쳐준다든지. 네, 네. 그래서 각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각을 요렇게 정의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런 거는 이제 각 정의하려면 이제 뭐 더 고등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생략하고, 예, 그건 생략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논리 판단, 삼각형 질문을 치면 논리 판단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삼각형은 내가 삼각형에 대한 걸 조금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GPT한테 삼각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성질은 이렇고 정의는 이렇고 뭐 예시는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뭐 다른 거라면 이게 사각형이야? 라고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약간 이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 필요한 논리, 최소 논리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네. 정의는 약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삼각형의 정의를 알려줬는데 네. 왜 그렇게 정의해야 돼? 라고 하면은 곤란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정당화 과정, 네. 약간 그 설명은 해주겠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그죠. 가끔 제가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래 약간 삼각형한테 부를 때 삼각형 이런 거 할 때 네. 그냥 제가 그냥 취미로 그냥 장난 삼아 할 때 아. 왜 이게 정이야? 네.